네, 반갑습니다. 독고투살집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한 열흘 만에 인사드린 것 같아요. 오늘이 3월 26일이거든요. 밤 8시 반 정도 됐는데, 열흘 동안 거의 이제 8일 동안 제가 제주도 여행을 했습니다. 7박 8일 정도 여행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가는 편도편만 제가 표를 사놓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다가 다리를 좀 접질렀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틀 정도 더 여행을 하고 지금 어제 이제 밤에 한국이 아니죠, 부산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제주도를 5년 만에 갔어요. 한 4년 동안 그 중간에 세계 여행을 하고 못 갔었는데 늘 제주도가 그리웠는데 가니까 여전히 좋습니다. 좀 춥긴 했는데 유채꽃도 너무 아름답고 동백도 너무 아름답고 진짜 세계 보면은 제가 지구의 3분의 1 정도를 이번 세계 여행에 다녀왔는데 제주도는 어디에 내놔도 진짜 꿀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화산섬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은 정말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고, 게다가 이제 그 에메랄드빛 그런 그 바다도 있고. 근데 한간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안 간다, 점점점 관광객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최근 4년 동안 그 통계를 보면은 1,300만 명대의 그 관광객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비중이 약간 중국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 빼면은 그렇게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또 중국인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7박 8일 동안 웬만한 데는 다 다녔거든요. 차로 한 500km 정도 다니면서 쭉 다녔는데, 중국인들 뭐 애월이라든가 뭐 함덕 일부 지역들 빼면은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화 호텔 뭐 단지 이쪽은 제가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 그렇게 뭐 중국인들 때문에 여행 못할 정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못 느끼겠고, 제주도가 생각보다 큽니다. 예. 물가가 비싸다, 뭐 바가지 얘기 나오고 막 이러는데, 정말 아주 일부의 케이스들 있잖아요. 뭐 비계 삼겹살 얘기도 있는데, 저희도 매일 이제 두 끼를 밥을 먹거든요. 하루에 두 끼 밥 먹고, 그리고 뭐 카페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가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런 데 없었습니다. 너무 좋았고, 물가도 좋았고, 호텔도 저희는 정말 저렴하게 5만 원대 뭐 그 정도 선에서 다녔는데 크게 문제 없었어요. 잠만 자는 그런 숙소로 이렇게 쭉 다녔는데, 일주를 아이오닉 5를 빌렸는데 전기차 대략 보면은 16만 6천 원에 7박 8일 빌렸고요. 8박 9일을 빌렸고요. 전기차 충전도 대략 3만 5천 원 정도? 그래서 거의 한 20만 원 정도의 모든 걸 다 커버를 했고, 그래서 물가가 비싼 건 잘 모르겠다. 그래서 좀 언론 같은 데라든가 유튜브 같은 데서 조회수 끌려고 어그로 막 끌려고 막 그렇게 막 제주도에 대해서 많이 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여행을 가셔가지고 여러분께 충분히 즐기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열흘 동안 저도 주식시장을 뭐 보긴 봤지만 그렇게 뭐 딥하게 보진 않았고요. 근데 전쟁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니까, 근데 전쟁 얘기도 2월 28일 전쟁 이후부터는 점점 그런 뉴스의 그 노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야 뭐 미사일 떨어지고 막 정신 없잖아요. 뭐 이런 것들 계속 보면서 사람들이 막 관심 갖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좀 무뎌지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또 전쟁이 길어지게 되니까 지수가 이제 6,000대를 회복을 못 하고 있고, 근데 사실 6,300까지는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 같은 그런 지수라고 저는 생각이 또 드는데, 5,200인가 뭐 300인가 갔었잖아. 5천 초반까지 갔었는데 그 뒤로 5,500에서 뭐 700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이 정도 지수대에서 쭉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 가면서 좀 단단하게 다지고 간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뭐 연초 대비로 3% 4% 마이너스 정도, 뭐 이 정도 수준. 그래서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의 전쟁의 그런 프로세스는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종전이 가까워지고 있다 보고 있고, 이게 못 버텨요. 미국도 못 버티고 이란도 못 버티고, 뭐 다들 이제 센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점점점 못 버티게 될 것 같고, 일단 트럼프가 꼬리를 조금 내렸잖아요. 뭐 합의안 뭐 15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이란은 아니라고 막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둘 다 못 버티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정말 이란하고 전쟁에서도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중국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은 못 이기겠구나. 왜냐면 기술이 군사 기술이라든가 무기가 딸려서 못 이긴 게 아니라 이 물량이 안 돼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사일이 모자르고 탄알이 모자르고 사드도 지금 보면 모자라서 격추됐잖아요. 뭐 두 군데 정도.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드를 지금 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 걸 보면은 확실히 지금
뭔가 무기 체계라든가 뭐 보유 무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은 거를 여러분도 느끼실 거고 미국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특히 천조국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그 무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대해진 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붕어빵에 팥이 빠진 것처럼 무기 자체가 많이 재고가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사드만 하더라도 한 번 발주하면은 한 대 만드는데 6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발주한 거를 2027년도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한 두 대가 망가졌나? 그러면 지금 발주하면 지금 바로 발주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언제입니까? 2026년도니까 2032년도에 한 기를 받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 봐요. 왜냐면 그 전에 러우 전쟁이 아니라 그 중국 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뭐 2027년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는 영영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쇼티지죠.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드가 없으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중국 감시에서 상당히 공백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한미군에 있어서 공백이 생긴다는 거는 진짜 우리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어떤 전술을 펼치는지, 재고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 해군을 하르그 섬에 그 파병을 해서 약간 인천 상륙작전처럼 파병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총알바지가 된 거거든요. 왜냐면 그 섬 자체도 내부가 요새화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란 본토에서 집중적으로 물량 공세로 퍼부게 되면 못 버티거든요. 여기 뭐 요격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공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지 아래 섬 아래에 있는 이런 군 병력하고도 싸워야 되고, 뭐 이길 수 있겠죠. 이길 수 있겠지만 많은 희생자가 있을 것이고, 또 육지에서부터 날아오는 수많은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3천 명 정도가 뭐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 총알바지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탄핵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간에 지금 뭐 하원 의장 같은 거, 미국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절대 미군이 상륙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란 땅의 본토에 상륙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또 300조 원 정도의 그 돈을 예산을 의회에다 요청하려고 하는데 하원에서부터 제가 볼 때 막힐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은 지속이 굉장히 힘든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처음에 전쟁이 안 일어날 걸 봤어요. 이게 틀렸는데 안 일어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뭐 1년에 두 번씩 그 셧다운이 생기는 이런 정부인데, 전쟁 한 번 하게 되면 1조 달러, 2조 달러 쓰거든요. 만약에 그 돈이 좀 재정이 넉넉했다면 지금 전쟁을 더 압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미 해군, 공군, 육군이 전쟁을 좀 이렇게 영위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은 가장 큰 건 돈이다. 아무튼 간에 이게 그 미국 정부의 재정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가장 큰 그 바로미터가 뭐냐면은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3 몇 프로까지 올라왔잖아요. 저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4.45까지 갔다가 3월 23일에 그리고 쭉 빠졌다가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가 탑코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4.389 거의 4.4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자꾸 화해 몸짓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 이 어떻게 보면 시중금리잖아요. 이거가 올라간 거 봐가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한 2주일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전쟁에 나가게 되면 군인들은 좀 죽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국채 금리까지 건들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가 이번 전쟁을 하자고 나에게 부추겼다,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전쟁을 트럼프가 지금 제정신으로 시작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약간 이게 찌라시 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 측근들이
트럼프한테 보고할 때 뭔가 미군이 잘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트럼프가 한 얘기들이 지금 전쟁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까지 펼쳐졌냐면은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29%대까지 떨어진 상태고 이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그 플로리다 이번에 선거도 하원 그 보궐선거였는데 당연히 이제 공화당이 이길 걸로 알았는데 민주당 쪽이 이제 승리를 했어요. 게다가 지금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지지율이 11%거든요. 이거는 바이든 때보다도 더 훨씬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을 이제 시작을 왜 했을까? 지금 재정도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리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까지 저렇게 지금 90불대까지 다시 올랐잖아요. 84분까지 빠졌다가 며칠 전에 쭉 올라왔는데 인플레까지 건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월 인플레가 4월에 발표가 되는데 상당히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그 바이든이 왜 떨어졌냐, 재선을 못했냐, 바로 물가 때문에 재선을 못했는데 트럼프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약간 좀 징태양난에 좀 빠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쟁이 생각보다는 장기화가 되고 있어요. 저도 일단 전쟁 때문에 시장 영향 받는 건 뭐 1주 뭐 그 정도 선, 1주, 2주 뭐 이 정도 선까지 받는데 오늘로써 거의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 날로서 이제 한 달이 되는데 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은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고 미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뭐 3분기부터 재미가 없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재미가 없는 것 같고 테크 주식들은 조금 한 단계 좀 더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사실 테크주들이 빠진 거는 제 생각에는 이런 전쟁 이런 쪽보다는 엔트로픽 이 약간 좀 위세를 떨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구글까지도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사모펀드가 지금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좀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 전쟁은 결국에는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끝나게 되면은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이 10년 그 사모펀드 이슈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모펀드가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그냥 관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겁먹고 지레 그 매도를 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성급한 것 같고 이 추세를 미국 정부도 보고 있을 거라서 보거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면 SBB 사태 같은 그런 그 처방을 하게 될 것 같다. 결국에는 그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이제 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은행들이라든가 다른 금융권들의 요거를 좀 인수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지금 보면 SBB 사태보다 조금 더 상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SBB 사태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다량으로 갖고 있었던 그 SBB 은행이 그러니까 국제 가격의 그 하락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일단 시가 평가를 할 때 안 좋아진 상황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뱅크런이 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채권을 사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결국에는 원금을 다 받거든요. 근데 일시적인 신용 경색, 자금 압박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터졌는데 이 사모펀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도 손실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인수를 이렇게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상황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근데 이게 퍼지게 될지 안 퍼지게 될지 그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SBB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뱅크런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급작스럽게 확 이제 퍼졌는데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폐쇄형으로 딱 막아버리면 그 환매를 막아버리게 되면은 그래도 급격하게 나빠진 상황은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다른 시장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센티멘트가 악화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빅테크 주식들이 조금 흔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이슈들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될지, 얼마나 빠르게 회복이 될지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 것 같고. 이런 변동성을 내가 감내하기 싫다라고 하신 분들은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느 정도는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조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도 거의 350불 가까이 갔다가 지금 290불까지 빠진 것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은 더 안 좋잖아요. 그나마 상황이 좋은 게 이제 애플하고 뭐 구글하고 뭐 일부 종목들 엔비디아 이 정도 수준인데 나머지 종목들은 이미 20-30%씩도 빠진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좀 갖고 가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지금 주식이 100%인데 그냥 갖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종목들 이제 종목은 이제 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일부 종목들은 조금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올라오게 되면은 가능하면 현금화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까지는 한 20% 정도는 현금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상황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좀 반등이 있게 되면은 조금 현금을 만들어가는 거. 작년에 제가 주식을 3월달, 4월달 샀잖아요. 그래서 또 봄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포지션을 조금은 정리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포지션을 전부 다 이제 매도한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저는 올해 좀 주식을 100% 갖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예, 이제 전쟁을 이렇게 지금 올해 2번 했잖아요. 첫 번째는 1월 달에 베네수엘라. 그 두 번째로는 지금 이란.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주식에 물린 것처럼 한가에 물린 것처럼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진퇴양난인데 이게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사실 보면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너무 미사일이라든가 탄을 많이 썼고 국간이 지금 거의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쿠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쿠바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뭐 정치 외교적으로 좀 처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일단은 쿠바는 본토 바로 앞에 있고 마이애미랑 가깝기 때문에 꽤 나라를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 거의 뭐 군대라는 게 있으나 마나 상태가 됐고 근데 이란은 좀 다르죠. 이란은 상당히 군대가 강하고 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금 가격에 대해서 많이 빠졌어요. 금 가격도 지금 5,000불 넘어갔다가 진짜 4,462불까지 빠졌네요.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뭐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전쟁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금을 좀 많이 팔았고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헤지 펀드들이 유가 선물을 투자하다가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급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일부는 마진콜이 당해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금을 팔아서 대응을 한 그런 저항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금 가격이 좀 약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전쟁이라는 이제 복병이 생겼기 때문에 금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불똥이 좀 튄 상태고 이것도 되게 진짜 주식이라는 게 어떤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전쟁이 났는데 금 가격이 폭락을 했다. 그리고 이제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유가가 이제 확 폭등하게 되면서 이 재정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을 지금 내다 팔고 있다. 왜냐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과 그를 팔로우하는 개인들이 금 시세를 만들어냈다고 보는데 이제 일단 중앙은행들이 이제 많이 그 약간 재고를 많이 쌓아놨었으니까 이걸 팔아서 조금 현금화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것 같고 전쟁이 빨리 끝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금을 다시 사도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번에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헤게모니 패권 이런 것들을 다시금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미국이 걸프에 있는 그 여러 나라들을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이란의 그 약간 따발총 공격으로부터. 근데 그러면서 보게 되면 대만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제대로 그러니까 지켜주려고 하긴 하겠죠. 근데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냐, 100%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왜냐면 우리나라도 분담금을 내고 있는 상태고 다른 나라들도 분담금을 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군이 떠나면 절대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국가별로 이제 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약간 시각은 좀 달리한다. 믿긴 믿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이런 전력 증강을 이루어야겠다고 다들 생각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에 대해서는 제가 7천 이상까지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스팟 가격, 반도체 메모리 스팟 가격이 3월 들어서 좀 약세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상승은 상승 지속이 되는데 이게 약간 약세로 간다고 봐야죠. 예전처럼 막 엄청나게 뭐 1분기 때 뭐 엄청나게 뛰고 막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메모리 가격이 그 폭발적인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너무 빨라. 이게 아마 전쟁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전쟁이 있게 되면은 투자에 있어서 좀 위축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5월 달까지 일단 홀딩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전에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노트북을 제가 사면서
그 노트북 그 용산 쪽 그 용팔이라면 좀 그렇고 용산에서는 내년 5월달 제가 노트북을 작년 11월에 샀으니까 5월달쯤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메모리 쇼티지가 좀 풀려서 메모리가 조금 그 용산이라든가 전자상가 이런 데 좀 풀리지 않겠나 수급이 좀 풀리지 않겠나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야 그 약간 좀 맞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수십 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이제 늘 메모리 가격의 급등락을 봤던 사람들이고 아무튼 메모리 가격이라는 게 계속 그냥 그 고공행진은 할 거라고는 봐요. 할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메모리 가격이 뭐 갑자기 막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적어도 고공행진은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인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고 저는 주식을 24년 동안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시클리컬한 산업들은 가격의 변동이 이 사이클이 너무 우리가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복병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어느 정도 벌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내가 팔아보고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내가 팔고 나서 뭐 종목이 20, 30%더 갈 수도 있고 뭐 100%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본인의 그릇이란 게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가 싶으면은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당장 다 파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나눠서 뭐 4개월에 걸쳐 5개월에 걸쳐 이렇게 매월 10% 18거나 20% 18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는 그래서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디램 가격이라는 거는 그래서 정답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각자가 다 갖고 있다. 본인의 그 위험 회피 성향이라든가 뭐 약간 타겟 그런 수익률 뭐 이런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이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팔고 올해는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좀 현금을 갖고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전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멤버십 분들도 조금은 좀 지치신지 요즘 들어서는 말씀이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는 그 전쟁을 이제 그만하고 싶은지 계속해서 뭐 우리가 합의를 하고 있다. 뭐 좋은 선물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약간 이란 쪽에서는 생뚱맞아 하는 것 같고 뭐 밀당을 하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좀 힘을 내시고요. 결국엔 이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에 끝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8일 동안 제주도에 있으면서 이 유채꽃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 꽃을 바라보고 바다를 보면서 너무 이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 시즌이잖아요. 꽃들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밖에 나갔는데 봄 냄새가 나더라고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4월 되면 좀 전쟁도 이제 소강 상태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린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그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은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은 상당히 제가 강추를 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염에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엽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